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오늘의 주말 저녁 방송인데요. 9시부터 10시까지 딱 1시간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황 먼저 얘기하고 2023년 1분기 매매 전략,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 종목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 제 입장 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해외 쪽에 대한 이제 증시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 이번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잘 났잖아요. 그 ADP 고용 지표가 예상치가 15만이었는데 23만 5천. 그리고 최근에 말했던 정부 고용, 그것도 잘 났습니다. 예상치보다는. 근데 이제 그 시간당 평균 임금이 약간 꺾여버렸죠.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잘 났는데 이번에 약간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ISM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는 48.4를 찍으면서 22년 7개월 내에 최저치를 달성해버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전도 많이 얘기 드렸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 이제 더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한테 얘기 드렸을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기억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유튜브 조일교 TV 보면 제가 계속 올렸던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가 하면 2023년은 시황에 대해서 에서는 무게 중심을 조금 덜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그러니까 시황에 너무 신경을 쓰면 종목이 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그 뭐 원체 유명하게 됐죠. 예전에는 안 유명하다가 유명하게 된 뭐 저를 모르신 분 있나요? 제 프로필은 대충 이 정도입니다. 예. 한국경제TV에서만 1999년도부터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올해 시장을 굉장히 힘들 거다, 뭐 어려울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코스피는 제가 볼 때 한 2100선 정말 많이 떨어져도 2000선. 그러니까 이 강력한 지지 라인 같고 그 다음에 2000선은 거의 안 무너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는 시장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올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올해 이제 무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저는 올해 시황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시황은 제가 시황을 완전히 안 보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그렇게 많이 안 준다는 얘기죠. 과감하게 종목의 트레이더로 변신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럼 왜 종목에 대한 투자자라고 얘기해야지 왜 트레이더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올해는 제 예상이 맞다면 올해는 종목들도 막
그,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그런 시장의 종목은 거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더로 변신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음, 시황을 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황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면 종목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이 예, 제가 이제 조금 더 그거를 어,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이게 수출 증감률인데요. 작년에는 수출 증감률이 막 40%, 45%, 39%막 고공행진했었거든요. 이게 2021년 상반기에. 근데 그때 상반기에는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어요. 이렇게 상반기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막 40%, 41%막 찍고 있을 때 그 외국인들 수급은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이게 막 이게 증가율이 막 16%에서 막 41% 뛰고 45% 뛰고 막 이럴 때 아, 이게 고점이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갖고 제 작년 1년 내내 제가 안 좋다 그랬죠. 상반기는 뭐 굉장히 뭐 제 무방을 들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올해는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 5.8, 즉 12월 달에 마이너스 14, 12월 달에 마이너스 9.5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를 찍는데 외국인들 수급은 뭐 보세요. 거의 뭐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1분기도 지금 8,600억 샀습니다. 거의 9천억 샀습니다. 어제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막 12를 찍는데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사고 있고요. 오히려 작년 상반기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41을 찍는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PBR이 0.8배 근처에 오면 매수하면 된다. 그리고 1배 근처에 오면 팔면 된다. 이렇게. 1배 근처에 오거나 1배를 돌파하면 팔면 된다. 근데 그게 0.8배가요. 다 2100, 2200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1배가 전부 다 2600에서 2700, 2700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이제 내년 올해 3분기가 되면 약간씩 이렇게 지수, PBR 8배 지수는 올라가겠지만, 그죠? 크게 바뀌는 건 없죠. 아. 그리고 증시의 어떤 흐름들이 좀 바뀌죠. 이렇게. 그러니까 202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디플레이션 저금리 확장 국면 호황이었는데 그래서 성장 기술주들이 고퍼주라고 얘기하죠. 우상향으로 갔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고금리의 축소 국면의 침체 2025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적어도 2024년까지는 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퍼주나 실적 ESG, 지수오름, L장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것들 떠나서 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 발표를 보면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는 형태의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 때 외국인들은 굉장히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 외국인들은 또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의 흐름이고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수급에 굉장히 또 이례적인 형태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코스피는 주구장창 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코스닥은 지금 보세요.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수급이죠. 그러니까 수급도 완전히 이게 극대화시키는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수출 증가율은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요. 그 차이가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신용융자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되게 경고했습니다. 신용융자가 많이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수가 빠지면서 개별주들이 계속 빠져버렸죠. 이렇게.
2100 찍을 때까지. 그래갖고 막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막 20, 30%씩 빠진 종목이 속출하고 있어요. 근데 12월 8일에서 1월 5일인데요. 최근에 1월 들어오면서 요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있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쪽에서 많이 샀던 애들이 개별주가 막 30%, 40% 빠지니까 이제 반대 매매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융자도 빠지고요. 오히려 수급은 코스피 쪽으로 몰리고 있고. 근데 아까 PBR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많이 올라가면 1배 쪽으로 올라가면 가까워지면 또 안 사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융 투자도 보면 인버스 투엑스 수급이 예전에 막 바닥 2100 찍고 바닥 쭉 올라올 때 2500까지 올라올 때 굉장히 이신을 빠르게 하다가 다시 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2600, 2700까지 다이렉트로 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안 사야죠. 그러니까 12월 달, 1월 달에도 계속 팔아야죠. 이익신 해야죠. 그러니까 작년 초반에 지수가 3000일 때 인버스 2X를 사놨던 것들 다 이익신 해야 되는데 10월, 11월 달에 이익신 하고 다시 이게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게임을 보면 이건 뭐지? 그리고 이제 증시 자금도 보면 고객委託금에 이제 증시 자금 고객委託금도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그냥 증시 자금 그러지 말고 고객委託금 추이만 봅시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예, 고객委託금 추이인데요. 근데 이게 2021년 1월 달에 불과 이제 작년 1월 달에 71조였는데 올해 1월 달 48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증시에서 고객委託금이 빠져가 나가는 그 속이 23조나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면 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거 많은 것들 결론 내면 결국 이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23년 시황에 대해서는 무게중심을 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황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종목에 포커스를 맞. 그러니까 나스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는 2200선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고 2000선 거의 안 무너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올해 시황을 보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제가 과감하게 하고 과감하게 종목 트레이드로 그러니까 전문가로 이제 완전히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황을 보는 거는 올해는 여러분들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아까 그 인버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신용자고 인버스도 금융투자의 인버스를 얘기할 때 얘네들이 완벽하게 이익신을 하지 않고 이익신을 했다가 다시 사고 막 이런 형태. 그리고 PBR도 철저하게 0.8에서는 사고 1에 가까워지면 안 사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여기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올해는 철저하게 박스권 장세 진행됩니다. 이렇게. 커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런 장일 때는 시가총액 대형주는 그 상승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막 올라와서 한 20, 30%, 40%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 떨어진 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택도 없는 형태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올해는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되겠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실적보다는 모멘텀, 이제 더 작용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왜 실적보다 모멘텀이 더 작용하는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이제 감기약을 사러 온다라는 모멘텀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든 지금 중국이 뭐 이제 방역을 해제한다라고 해서 소비 관련주 올라가든지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단기 모멘텀으로 주가 막 움직이는 형태의 장세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죠. 예.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오는가 하면 지금이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전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죠. 예. 그래서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그 종목의 흐름을 보면 특징을 보면 예. 이것도 이제 되게 재밌는데 첫 번째 흐름이 뭐냐면 예. 아까 말씀드렸죠. 역실적 장세니까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단기 모멘텀이 더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이 중요하냐 단기 모멘텀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이 되게 중요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 예. 왜냐면 역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바이앤홀드의 장세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이런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앤홀드 장세에서 단기 추세 구간의 장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멘텀을 물고 가는 형태예요. 예.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러니까 바이앤홀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 시가총액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주 장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아마 익숙한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상품을 하나 새롭게 2023년 상품을 출시했던 게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걸 했잖아요. 단기 주도주에 대한, 나중에 이제 상품 설명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단기 주도주에 대한 상품을 만든 거였죠. 그러니까 바이앤홀드에 대한 상품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뭐 이런 주식을 매매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인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조일교 대표 맞죠? 제 문자 보내는 거. 그러니까 히림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두 이익신 하십시오. 이게 1월 5일이니까 언제죠? 목요일 날 이익신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일교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시황하고 거의 우량주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 히림이라는 종목을 어, 이라는 종목을 회원들과 매매를 한다. 그것도 타이밍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추세 매매가 아니라 타이밍 매매를 한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답지 않은 매매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러지만 주식 시장은 그러니까
굉장히 플렉스블한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를 가장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식시장에서는 그 트렌드, 이제 큰 트렌드를 분석하고요. 그 트렌드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전 단타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단기 매매는 아니겠지만 한 일주일에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그런 흐름만 보고 가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한번 좋은 주식이 있다 그러면 한 3개월, 4개월 계속 이제 끌고 왔잖아요. 그런 흐름들은 이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렵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히림이라는 종목을 매매하죠. 그것도 목요일 날 판 거예요. 이 종목.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고 꽤 오랜 동안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저희는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는 올해는 가급적 매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황도 정말로 보일 때만 시황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뭐 계속 해주긴 하죠. 짧은 시간 계속 얘기해 주는 않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2013년에는 시황에 너무 신경을 쓰면 종목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드리죠. 최근에 강영현이라는 분이 뭐 자료도 좋고 되게 좋게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이제 강의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어떤 뭐 잘하죠. 뭐 그 자료도 잘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그분의 그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보면서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무 크게 보는 투자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이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바이 앤 홀드를 통해서 크게 수익이 나는 시기에만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이제 유튜브나 저도 이제 자료를 막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자료를 보고 원체 부정적인 비관론자의 대표적인 형태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올해 매매를 하면 안 되죠. 주식 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확한 뷰를 본 거죠. 근데 박세익도 대표 같은 이제 자문사를 냈으니까 그분의 또 마인드는 그러니까 올해 한 2700선에서 2800선까지 갈 수 있다. 근데 그 2700에서 2800선까지 가면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100에서 사서 2700, 2800까지만 매매해도 된다, 올해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서 박스권 고점까지만 수익을 내고 나오자. 이런 형태의 매매, 그러니까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떤 사람 보면서 강영현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폭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오랜만에 제가 무방을 했으니까 이게 제가 그때도 이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음, 예, 그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경기 침체가 온 게 이게 시기가 이렇게거든요. 어, 대부분 다 6개월에서 17개월 나눴죠. 이번에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건데,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예, 이건 아니구나. 어, 어, 제가 이거 없앴군요. 근데, 예, 이걸 없앴군요. 근데 제가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걸 얘기하면서, 어,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 제가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저게 했었죠. 그 2100선 나올 때 제가 이 무방을 통해서 그런 얘기했죠. 지금까지 패닉 셀링이 나왔던 적을 제가 이거 있었는데 자료가 어디 갔지? 정리해놨는데 이게 어디 갔나요? 어, 없네요. 근데 어쨌든 어, 그러니까 그 패닉 셀링이 대부분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어,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2100선 무너질 때 그랬죠. 그때가 바닥일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는 패닉 셀링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올 때,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막 이런 것들이 와야 되겠는데 코로나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상이 못했던 리만브러 사태 때도 리만브러 사태가 일어날지 몰랐고요. 9.11 테러 때도 악재가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팬데믹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악재를 예상할 때는 패닉 셀링은 없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말려 죽이는 장세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패닉 셀링이면 한번 시장 크게 무너뜨리고 올라오면 제일 편한데 매매하기도 편하고 막 그런데 이게 말려 죽이는 장세가 나오면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영현 씨가 하는 그런 매매 스타일들이나 큰 돈을 가지고 바이앤홀드를 하는 스타일들의 매매 스타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예. 음, 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립님.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 그냥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사립님. 예, 안 바뀌었습니다. 예, 제 시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앤홀드를 원해서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 시장은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 저는 단타는 여전히 안 된다고 보고요. 어, 시장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는 단기 추세 모멘텀 플레이 있죠. 그러니까 모멘텀 어, 어, 매매는 올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제 종목 스타일을 많이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히림 같은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 매매를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바꾸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떨어지면 매집을 했다가 올라오면 팔고 나오는 이런 형태의 타이밍,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기 모멘텀이라는 것보다는 올해는 단기 모멘텀 매매도 플러스하고 타이밍 매매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순환매 타이밍 매매가 개별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형주는 이것도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어, 시황 신경 쓰지 말고 종목만 보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뭐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올해 9월, 10월 달이 고점이라는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주식을 다 매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때 주식을 다 매도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올해 9월, 10월 달에 2,700선 정도가 되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치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음, 주식 비중을 대폭 좀 줄이고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의 흐름의 특징을 보면 올해 한 9월에서 한 10월 정도 여기에서 지수가 한 1700선 정도 되면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건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반기에 개별주가 안 되는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개별주가 안 된다라고 했던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그건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단기 기업 차익금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금리도 오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때 얘기 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제가 얘기를 드는가 하면 재무가 안 좋은 개별 기업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즉 크레딧 문제가 생기면 좀 약간 좀 이게 제일 먼저 재무가 안 좋은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코스닥 기업보다 거래소 기업들을 이게 너무 많이 사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 예를 들어 보시면 거래소는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코스닥을 안 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예상하는 형태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런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형주를 매수하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대형주를 매수하고자 하면 그거는 올해 보고 하면 안 되죠. 올해만 보고 매수하는 것은 저는 반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 예상이 맞다면 이거는 한 2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 대형주를 매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그룹 너무 싸다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사립님 얘기, 제가 얘기 드린 건 올해 적어도 주식으로 괜찮은 수익을 내려고 하면 대형주는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지수가 2600에서 2700 정도까지 가는 정도의 지수대라면 박스권 고점이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과연 얼마의 수익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쵸. 이제 저는 2000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년 동안 계속 사모아가는 게 제일 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적어도 주식으로 괜찮은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개별주들 중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보고 대표님 올해 정말 괜찮은 우량주를 좀 발굴해 주세요. 제가 한 2년 묻어 놓으면 한 50%에서 100%짜리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 그러니까 우량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진짜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너무 많습니다. 한 2년, 3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량 종목 이게 있을까요?라고 얘기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지는 않은데 정말 적잖이 있습니다. 적잖이.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요. 예. 제가 여기서 PBR을 한번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요거를 하나만 보여드리면 여기에서요 기아차 같은 것만 봐도요 어, 이게 에, 제가 이거 하나 너무 싸죠.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그런 건데 너무 싸죠. 근데 PBR도 보면요 0.63밖에 안 되고요. 퍼는 4배입니다. 여기 10배가 기준이죠. 여기 1배가 기준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저는 이제 이런 걸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 것보다 제가 많이 보는 건 이제 이런 걸 많이 봐요. 저는 영업이익률을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PBR이 아무리 낮아도 영업이익률이 안 올라오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2018년도, 2016년도 영업이익이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막 공급망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친환경차도 아직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고, 막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7%예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 역대 최고치예요. 배당도 5%잖아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률 이 정도인데요. 역대로 PBR이 싼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0.49배, 뭐 0.50배 이렇게 PBR이 싼 적은 있었지만 영업이익률이 7%까지 올라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아차가 2016년, 2017년도에 PBR이 싸다. 그러니까 뭐 퍼는 높았지만 그래도 저는 지출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퍼와 PBR이 다 싸고 영업이익률도 2017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예요. 내년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괜찮은 우량주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올해는 안 해요. 그런 종목 안 합니다.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황을 볼 때 딱 느껴지는 그 스탠다드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올해는 이런 종목들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 매매를 해서 보는 용도. 그래서 제가 올해 어떻게 상품을 바꿨는가 하면 출시한 상품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 어,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어, 대표님 문자만 보내는 상품을 만들어 주세요. 가격은 좀 인하시키고. 작년부터 계속 저한테 얘기했던 형태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와오는 회원들의 제가 무방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제가 부탁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요. 제가 요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첫 번째는 문자만 받는 상품을 만들어 주세요. 그 대신에 가격을 좀 인하시키고 이렇게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파생 상품 어, 전문 매매 반을 만들어 주세요. 어,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그 세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저한테 얘기했던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어, 자, 요거 이렇게 할게요. 그, 어, 이 개별주를 매매하는 방법, 요걸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근데 제가 이걸 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왜 놓으라고 그랬는가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아니, 주식을 하는데, 아니, 시황을 안 보고 무슨 주식을 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제가 그거였어요. 이거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라고. 두 번째는, 이제 파생은 제가 그때가 처음에는 했고요. 6, 7월 달부터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젠 파생 장세 아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는 장세니까, L자형이니까 파생으로 크게 수익 내시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시황을 딱 분석하고 트렌드 분석하면서, 아, 올해는 종목 장세다. 시황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황은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번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시황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용지표가 나빠지지 않는 한 페드는 통화를 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든지 고용지표가 나빠지든지, 왜냐하면 제조업은 벌써 나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페드는 통화 정책을 변화시킬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페드가 키를 쥐고 있는데 페드가 안 변하면 끝나는 거죠. 일각에서는 뭐 경기 침체가 너무 안 좋아서 페드가 뭐 금리 인상을 중지할 수도 있죠. 근데 인하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막혀 있어요. 이 장 되게 오래 갈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제가 큰 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거 얘기 드린 적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제 자료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음, 음, 제가 다음번에 이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이 자료 말고 여기 있나요? 제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없으니까요. 제가 되게 어렵게 여기 있구나. 이 자료인데요. 이게 1916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다우존스 지수, 산업지수의 평균치예요. 근데 이제 저는 요게 이제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회복 시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다시 돌파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기간. 근데 그게 그 2000년도 돌아서는 페드가 돈을 계속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건 이제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박스권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서 가는,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돌파하면 돌파해서 가는 기간이 5년 정도 걸렸고 6년 정도 걸렸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1970년대까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어, 심했던 그 당시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이 16년이 걸렸어요. 그때는 이제 페드가 돈을 풀지 않았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던, 그래서 그 아서 번스하고 폴 볼커 의장 얘기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자꾸 2000년대 이쪽 시기, 그러니까 페드가 돈을 막 풀고 가는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자꾸 갖고 있고 성장주에 대한 시기를 자꾸 머릿속에 넣고 있다 그러면,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안 걸리겠죠. 기술혁명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로봇도 있고 산업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그래도 페드가 돈을 푸는 시기와 저금리와 디플레이션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비슷한 인플레이션 시대와 통합을 이렇게 묶는 시점,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시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뭐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계속 수익이 엄청나게 날 것이다라는 시기는 이제 이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아서번스하고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축을 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 오는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주의 시대가 돼버렸던 거고, 그리고 특히 2000년도에는 돈을 무슨 경기가 약간만 나빠져갖고 주가 떨어지면 페드가 돈을 계속 푸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그런 시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우존스의 그 산업지수의 1916년도에서 22년도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거를 최근에 이런 트렌드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개념도 다르고, 그래서 어, 그, 즉 1970년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 폴 보커 나오는 거하고 아스번스 나왔던 그 시절하고의 트렌드가 뭐 기술혁명의 측면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때도 막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와서 뭐 아서번스 알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시장의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2000년도, 그러니까 이때 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살인적인 긴축을 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완전히 죽어버렸던 그 시기를 보고 주식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주식의 트렌드는 많이 바뀔 것 같다. 물론 올해도 스타 종목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이제 작년 상반기는 좀 힘들었고, 작년 하반기에 박스권에 딱 갇히자마자 뭐 금양, 뭐 한미글로벌, 뭐 양지사, 뭐 이런 종목들의 스타 종목이 나오듯이 올해는 지수가 바닥을 대충 잡아갖고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종목이 장이기 때문에 스타 종목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은 어차피 저는 8월 9월까지 보고 있으니까 8월 9월까지만 가는 스타 종목을 매집하든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별주 타이밍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정말 싸고 좋은 우량주를 한 2년 정도 보고 매집을 하든지. 이 세 가지가, 어차피 시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끝났고요. 예. 박스권에 갇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박스권에 갇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장세가 이제 올 거예요. 적어도 한 2, 3년, 2016년 아니겠지만 최소한 2, 3년은 갇힐 겁니다. 그보다 더 오래 갇힐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까지 스타 종목을 매집하면 상승할 스타 종목을 매집하든지, 아니면 개별주에 대한 타이밍 매매를 하든지, 단기 추세 구간에서 타이밍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한 2년 정도 보고 좋은 종목을 매집하든지. 이건 여러분들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강영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매매를 할 때. 왜냐하면 크게 보고 크게 하는 형태 여러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고생하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 징후가 나오면 그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글쎄요, 그게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잘못 집으신 것 같은데, 물론 그분도 반론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장을 생각하고
시장 분석을 하면 굉장히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시황은 올해는 좀 어, 어,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저는 1번하고 2번만 하기로 생각하고 이번에 상품을 만든 거죠. 예. 올해 지수 2천이 깨지지 않으면 하반기에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저것도 되게 그 말도 되게 어, 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립님? 뭐 한 2년 정도 놔두면 그럴 수 있는데 주식을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늘었다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요? 극단적으로 뭐 다 매도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사립님?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단기. 그래서 제가 어 아예 문자 상품만 만들려고 그러니까 문자 상품만 만들고 그동안 44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44만 원 낮추고요. 문자 상품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시황을 아는 사람이 그래도 하루에 한 1시간 30분 정도는 시황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1시간 30분만 하고 나머지는 문자로 가는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것도요. 제가 그다음 힌트 매매를 하나도 안 했어요. 모의 투자인데요. 근데 이게 되게 올해부터 제가 하는 게 힌트 매매, 그러니까 와우에서 하는 힌트 매매 있죠. 그거를 내가 모의 투자해서 어떤 주식을 딱 사면 자동적으로 회원들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딱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얼마에 내가 매수를 딱 냈다. 이 모의 투자에서 딱 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문자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힌트 매매에 연동하는 문자가 딱 들어가요. 왜냐하면 개별주 매매는 약간 좀 빨라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빠르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한 3, 4일 동안 계속 매집하는 게 아니라 그날 매집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런 매매가 있어서 제가 일일이 문자를 쓰지 않고 그냥 제가 모의 투자를 통해서 매매하는 거를 그냥 내가 매매를 하면 그 매매하는 실시간 내역이 문자로 가게 하는 그런 쪽에 그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개별주니까. 그래서 올해는 보세요. 어, 보유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옛날 같으면 제가 한 3, 4개월씩 가져가잖아요. 종목을. 그런 장이 아닐 것 같아서 보유 기간도 제가 볼 때는 1주에서 4주 정도밖에 안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올해 트렌드가 그래요.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8시 30분에서 10시까지만 딱 이렇게 수급 경제 지표 분석하고 시황을 최대한 줄였어요. 나머지는 보유 종목에 대한 AS. 그러니까 시황은 한 40분만 하고 AS 한 40분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이 문자로만 가는 형태로 그렇게 갔거든요. 요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낮추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올해 트렌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올해 트렌드가.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저희는 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히림은. 근데 이런 종목을 이제 아마 올해 내내 이런 것만 할 겁니다. 저는 타이밍 매매, 개별주. 그리고 올해 안 가져가고 최대 아마 4주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1개월 결제하면 1개월 안에 다 1주에서 1개월 안에 많이 보유하더라도 진짜 많이 보유하더 4주 아니면 1, 2주 안에 다 승부를 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의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어,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아마 장중무방이나 아마 방송에서도 제가 시황을 아마 올해는 그렇게 강조하는 모습은 못 보실 겁니다. 장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못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제가 시가총액이 아마 한 7조, 한 6조나 7조가 넘어가는 한 종목 매매는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에 들어온 사람 중에 대형주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올해는 안 들어오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올해는 개별주 타이밍 매매할 거기 때문에. 물론 스타 종목들은 발굴하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발굴. 근데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는데, 금양이나 한미글로벌 양사 같은 종목들이 안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스타일을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거 다 보면서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음, 이장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장인 것 같아, 이장. 지금의 트렌드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정말 싸고 좋은 우량주를 2년 정도 보고 매집을 한다? 저는 이 매매는 적어도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매매하면 제 자존심도 너무 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파생을 하신 분들이 파생도 마찬가지겠죠. 단기 추세를 먹는 파생 매매를 해야지 길게 보고 파생 매매하는 것도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장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500 갔다가 2,100까지 떨어질 때 원래 같으면 작년 같으면 한 200포인트, 300포인트를 막 한 보름 만에 빼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조금씩 말려주긴 형태를 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뭐 다음 주 금요일 날 1월 13일 날 장중 이제 공방이 있는데요. 8시 30분에서 아마 3시까지 3시 30분인가요? 뭐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는데 만든 건 가격도 인하시켰지만 가장 좋은 건 가격이 인하시켰다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의 투자에서 매매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회원들한테 문자가 간다는 거. 그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절대 보유 기간을 오래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절대로. 이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마 굉장히 좀 종목들도 보면 거의 개별주 위주로.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매도 이익 실현하고 나온 게 아마 최근에 저희가 이익 실현하고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SM인데 12월 달인가 뭐 이익 실현했어요. 몇 번 먹었죠, SM은. 근데 SM을 굉장히 꽤 많이, 그러니까 SM만 한 4번 해갖고 4번 다 먹었거든요. 원체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SM을 6만 원대 사서 8만 원대 초반에 팔았나 7만 원대 후반에 팔았나 그렇게. 근데 그 SM이 시가총액이 2조인가 3조인가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5조 이상의 종목을 매매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를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었죠. 셀트리온 하면 있었다가 이익 내고 팔고 나오고 이제 저런 거 안 한다라고. 그것도 작년에 한 10월 달인가 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내년에도 저는 5조 이상의 종목, 아니 5조보다는 한 7조 이상, 한 6조에서 7조 이상의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포트폴리오에 구성되는 종목들의 한 80%가 아마 시가총액 5조 이하가 아닐까? 그렇게 시장이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1월은 아니겠지만 1월 중순 이후부터 는 아마 최대 보유 기간도 아마 4주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낯설어 하실 것 같아요. 뭐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예. 어색할 거예요. 올해는 아마 방송 출연해도 계속 어색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예, 중소형 개발주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장, 장, 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 아니 어, 우량주를 2년 보고 매집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 제가 우량주만 보고 매매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량주 중에서 뭐 전자 같은 건 저는 관심이 없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매집을 한다 그러면 중형 옐로우 칩 정도. 제가 좋아하는 주식.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도 계속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를 오랫동안 예상하는데 대형 우량주라고 얘기한 적은 제가 대형 우량주라고 얘기했나요? 정말 싸고 좋은 우량주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대형 우량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2년 정도 보고 매집을 하는 종목이라면 저는 여기도 있잖아요. 시가총액 6조, 7조 넘어가는 종목은 거의 매매 안 할 거라고 제가. 물론 현대차 그룹이 싸요. 싸지만 걔가 다시 올라가서 비싸게 되면 PBR이 1이고 퍼가 10배 넘으면 팔아야죠. 저는 우량주를 매매한다 하더라도 아마 시가총액 10조 이상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사립님. 그 장이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즉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2000년도에 이거 볼 것도 없고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답 끝나는 것 같아요. 이건가요? 예.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수급만 볼게요. 2021년도에 2022년도인데요. 코스피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코스피가 66조 샀고요. 22년도에 20조 샀어요. 그럼 합하면 그 90조 샀어요. 삼성전자 합해갖고 지금 이렇게 샀어요. 시가총액 대형주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참천선 이상에 샀거든요. 그리고 2600에서 2680선에서 샀어요. 그래서 한 2700에서 2800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3000선 이상 가는 거 그 힘들어요. 66조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종목들이 개별주 같으면 팔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다 대형주예요. 저 매물이 다 소화되고 나가기까지 힘들어요. 근데 대형주를 물려서 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3천선 이상에 들어왔던 66조의 개인의 매수세 중에서 대부분이 대형주일 텐데 못 팝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향후 3년 이내에 3천선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기는 일시적으로 살짝 올라왔다 내려오는 건 가능하겠지만 굉장히 어렵다. 즉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매물을 다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별주면 아유 한 1년 기다리다가 팔아버리면 되는데 다 대형주인데 이걸 팔겠습니까?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특히 10조 넘는 종목들은 아무리 제가 2년 3년 보고 한다 하더라도 매집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땡큐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 아이 감사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심 없습니다. 왜? 저는 이 시장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올해 제 상품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쪽에를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졸교 대표의 매매 스타일을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4주 이렇게 1개월에 44만 원인데 어떤 혹자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설 연휴가 있는데 어떻게 더 연기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제는 환불되는 상품이거든요. 이거는 듣다가 아니다 싶으면 제가 작년에는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을 거였는데 얘는 환불이 돼요. 듣다가 내하고 안 맞다 싶으면 어,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일시 정지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날짜를 더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오래전 다른 한 분과 설전할 때부터 봐왔는데 지금 매매 패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못 살아남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아마 올해는 아마 이런 패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시황을 물어러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시황을 보러 오신 분도 많고 그런데 아마 올해는 제가 시황을 얘기하는 거는 한 20, 30%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량주도 아마 거의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거의 안 해드릴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 개별주 하더라도 택도 없는 막 재무도 안 좋고 이런 종목들은 못하죠. 제 성향상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뭐지? 저 사람? 이렇게 놀랄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걸 보면서 놀랄 건데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왜 놀랄 게 없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분석해 본 결과가 이거라서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렇게 완전히 변하는 원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겠다. 뭐 한 일주 정도 경험을 해보겠다. 일주 경험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환불하면 되니까 이제 환불 가능한 상품이 되니까요.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결제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얘기는 가입하시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많이 당황하시겠네요. 제가 스타일을 많이 바꿔서. 예. 자, 뭐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뭐 사립님. 예. 네. 제 분석이 그래갖고 제가 바뀌는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